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인데,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이미 하고 있으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래전에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 아니면 뉴타운들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초기인 것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고가의 주요 지역들로 또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쉽게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미 어떤 결과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두려워하시고 많이 망설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세심하게 해드리고 더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라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 모든 분들에게 열심히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얼마 전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 MZ 세대였고요. 홀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저 서대문 쪽에서 전세 한 3억 정도 되는 전세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또 돈을 모으셔가지고 종잣돈 1억 정도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신 거죠. 나도 집장만을 좀 해야 되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집장만 할 생각도 해보시면서 생각한 게 지금 많은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1억과 전세금 3억을 같이 하면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괜찮은 지역에 거주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고 오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 최근에 든 생각인데, 실거주를 좀 하면서 재개발지에 그 투자 겸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대부분 무주택자시잖아요. 특히 모든 자녀들이 금수저들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장만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도 내 집장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지역 하고 싶잖아요. 약간의 외곽 지역, 좀 저렴한 오래된 아파트를 거주하시고 내 집장만을 할 수 있기도 하죠. 그냥 욕심을 버려라. 그냥 외곽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들은 여전히 가격 높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대부분 80% 이상이 나의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영모기지론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후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노후 자금을 또 분산해서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도를 해서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시작을 또 하는 것도 나의 노후 대비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장만도 마찬가지, 내 집장만에서도 좋은 가치가 되는, 높은 가치가 되는 곳을 또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건데, 예를 들면은 자산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공공기관의 제재도 높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어놨습니까? 투기 과열직으로 묶어놨죠. 투기과열지구 지금 25개 구에서 단 몇 곳으로 축소되었죠. 그곳은 여전히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투기 과열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용산구 그리고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총 4개 구역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은 앞으로의 자산 가치가 높아질 곳이고 현재도 높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또 그곳에 투자도 하고 싶고 거주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강남 상구라는 곳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와서 본인이 그래도 서대문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상급지가 어딜까 생각하면서 뭐 살짝 자기 주변밖에 모르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서울 지역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안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용성 중에 마포구에서 뭐 강변 쪽 일대에 뭐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은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은 그냥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라고 한다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그냥 보유만 하시는 걸로 해서 비과세를 받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거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세금을 빼서 종잣돈과 함께 하는 거면 이왕이면 실거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더욱 앞으로의 상승 가치가 높아요. 요즘 양극화 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양극화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로얄시티에 아파트 가격이 높게 상승을 하는 거지 그 외 지역은 그렇게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은 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 투기 과열지구는 2년 거주에 3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또 가격 상승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또 비과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2년 거주 3년 보유를 하는 투기 과열 지구에 정비 사업의 이슈가 되는 곳을 하신다면은 그게 더 그 청년과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청년의 미래에는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곳을 어떤 곳을 한번 추천을 할까 하다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 곳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또 거주할 때요, 대부분 정비사업지라고 하는 곳은요, 정비사업지는 어떻습니까? 그 정의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옵니다. 어떤 곳을 정비사업을 합니까? 노후 불량한 지역입니다. 도로 또한 불량하고요, 건축물 또한 굉장히 노후해서 이곳을 다시 개량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곳에 바로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거주하기는 열악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거주를 한다는 것은 몸테크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왠지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거주를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신혼부부들 중에서 또 그 조금은 깨끗하고 정리된 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꽤 높은 전세가의 새 주택의 전세를 또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세가가 꽤 높지요. 적어도 뭐 한 4억 까지 가는, 그리고 뭐 3억 이상 되는 뭐 그런 전세를 또 많이 찾죠. 3억이면 너무 저렴하죠. 보통 4, 5억 정도 이상 전후 되는 전세를 찾기도 하죠. 신혼부부들 중에 말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정을 꾸렸고요. 그렇게 되면 곧 출산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새거로 깨끗한 주택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또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 아니겠습니까? 뭐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이왕이면 정비 사업을 하는 곳 중에 거주를 할 만한, 실거주를 할 만한, 몸테크가 아니라 그래도 쾌적하게 거주를 할 만한 지역에 차라리 대출을 또 일부 받아서 전세를 또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출 이자 내는 것은 과연 어떤 겁니까? 그 대출 이자는 말 그대로 소비입니다. 왜냐? 그냥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세만큼의 대출 이자는 그냥 소비로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내 집 장만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대출은 말입니다,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주택의 가격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입니다. 소비의 대출을 받을 것이냐,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신다고 하면 스타트를
더 빨리 남들보다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MZ 청년과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이곳은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앞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인 곳들, 그런 곳들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가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곳, 그런 곳을 한다면 내가 거주하면서도 상당히 가슴 뛰는 비전을 안고 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은 이슈가 됐던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디일까요? 개포동. 좋아하시죠? 개포동 하면은 개포 주공들이 재건축이 되었죠. 아직도 5, 6, 7단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더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일반 분양분에서 약간의 자녀분으로 해서 나왔던 26평, 43평,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땠습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강남권의 그 일반 청약가가 한 22억씩 했죠. 그럼에도 만점자 통장이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22억을 마련하려는지, 만점자들이라고 하면 무주택이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무주택자가 22억이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여러분 몸테크 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강남권의 주택단지는요, 그래도 오래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구획 정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어서 저 언덕배기 달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실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이 주변에 고가인 곳들은요, 개량이나 이런 보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노후도는 60% 이상 70%가 가까워도요, 굉장히 단아하고 깔끔하답니다. 한번 답사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틈새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개포동 일대나 아니면은 개포동에 가까이 있는 양재동 일대,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아타운이다 해가지고 많이 또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지역은 택지 개발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들 많이 갖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도 잠깐 보면서 시작할게요. 거주를 할 때에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포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재 좀 여기 가깝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기 개설이 되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위례가 사실은 이제 역만 들어오면 완벽한데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여기가 적격심사에서는 통과를 해서 2026년부터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례 과천선이 착공을 하고요. 32년에 이제 준공을 끝낸다고 하니까 요걸 좀 기대해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 개포 쪽에서는 구룡 초등학교 있는 쪽에 정거장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포이 사거리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됩니다. 포이 사거리 쪽에 가보면 많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죠. 포이 사거리에 좀 역을 하나 더 개설을 해달라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완벽하게 이게 지금 위례 과천선이 저 위에 압구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역삼을 거쳐서 강남까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직주 근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더 지역적인 앞으로의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곳 있죠. 좀 있으면은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그 다음에 많이 비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비교를 하는데요.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수서에 가깝고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송파구 강남 4구에 위치해 있는 헬리오시티와 강동구 저 끝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현재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23억, 24억 하는데 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헬리오시티가 가격이 이렇게 비슷해졌느냐?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역입니다.
올림픽 파크 폴에 오는 5호선과 9호선 때문에 5호선을 이용하면 종로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 그리고 9호선을 이용했을 때는 바로 저 강남까지가 바로 환승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8호선이 조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그 평가가 약하게 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미래의 과천선이 들어섰을 때는 개포동 일대가 굉장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강남까지 바로 직결돼요. 역삼, 압구정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이게 언제 되느냐 했는데 그래도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우가 그 수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이면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제발 이곳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한번 기원을 해보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포기 사거리에서 한 570m 정도 되니까 상당히 그래도 한 6분, 7분 정도 걸리겠네요.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있고요.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것들. 지금 얘네 가격들 지금 이곳 어떻습니까? 30평대가 이미 35억. 30억대이죠. 그리고 20평대도 어떻습니까? 25평 25억, 26억, 평당 6억. 그러니까 평당 한 1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곳에 바로 같은 주거 벨트죠. 이곳이 바로 이제 개포 주공의 주거 벨트가 쭉 이어지는 곳입니다. 걔도 포기한 동네가 아니죠. 지금 엄청난 로얄시티인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 이곳이죠. 개포 4동입니다. 이렇게. 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계점으로 해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보시면은 이 왼쪽이 바로 양재동 일대이고요. 양재동도 이미 양재 1구역 아실 거예요. 요 지역인데, 양재 1구역이 조건부 모아타운 또 승인이 나서 선정이 된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7개 구역이 나눠져 있죠. 여기 2구역 해서 모아타운 하고 있고, 3구역, 그 다음에 여기 4구역, 그리고 5구역, 6구역, 7구역, 모두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양재동에 모아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점으로 해서 이쪽은 서초구예요. 그리고 이 개포는 엄연히 다르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우리 강남구 아무나 못 들어간다 생각하시거나 나랑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남구 주민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개포라인에 30억대, 20평 20억대, 이 30억대 클럽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전해보지도 않고 이곳은 나와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도전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도전해보시는 기회를 한번 드릴까 하니까 이 플랜 한번 제가 그 청년이 노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열심히 그래도 모아서 1억 모으고 그리고 전세 3억 해서 4억으로 일부 대출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쾌적하게 거주하면서 30억 클럽의 아파트 도전해보라고 제가 추천을 한 곳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기가 1구역이고요. 여기가 공공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공공 재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현금 청산 당합니다.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좀 살짝 제외를 좀 시키기는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아래로 2구역. 요 앞쪽이거든요. 이렇게 앞쪽으로 2구역. 그 다음에 구룡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게 3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국악고등학교와 이 옆에 그 포이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4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구역은 공공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을 때는 지금 들어가시면 현금 청산이니까 조금 제외를 시키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2구역하고 3구역이 무슨 개발을 하고 있느냐? 모아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를 하고 있고요. 3구역은 모아를 이미 신청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선정은 아니지만 신청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4구역은 신통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포 4동하고 뭐 양재도 있지만 뭘로도 되어 있냐면 그 ICT 거점 지역으로 해서 특구, ICT 특구 거점 지역. 이 내용 때문에, 이 개발 계획 때문에 개포가 더 빠르게 주거 지역으로 택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ICT 특정 개발 진흥 지구가 이곳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2024년 3월에 이곳이 그 진흥지구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곳은 뭐냐면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주거 지역도 우리가 왜 양재 R&D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 개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포 같은 경우에는 양재 R&D 센터보다는 그 하단에 AI 거점 지역이 이미 본부가 들어섰죠. 도로까지 이미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거가 바로 개포까지 이어지는데 이 도로 왜 완성을 했을까요? 거의 뭐 5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는 AI 그 센터에서 개포까지 연결돼요. 바로 직결해서. 그렇다면 이 전용 도로를 바로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이 이 개포인데 이 개포야말로 이제 AI 거점 지역과 더불어 산업체들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후 주거 지역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이 택지로 개포가 이 택지로 개발되어야 되는 마중물 사업이 바로 이 ICT 특정지구라는 거예요. IT에 관계된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그에 따른 업체를 건축하게 됐을 때에는 취득세 50% 감면이라는 거, 그리고 최대 150%까지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지어준다. 여기 저희 한 200% 정도밖에 용적률이 되지 않는 곳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땐 한 2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양재나 그 개포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 저층 주거지였어요. 이게 해제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래도 한 25층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는 비례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포가 이 지가를 형성시켜주고 동반 상승을 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러한 용적률을 120%를 더 상향을 해주게 된다고 했을 때는요. 지금 현재 한 200%까지 할 수 있다. 거기다 120%. 그러면 320%까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좀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개포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사업성도 또 좋은 지역이고요. 개포 4동의 2구역 같은 경우가 준주거지가 이렇게 도로 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아마 이 지역은 도리어 이런 ICT 거점 지역의 120% 어떤 상향이라든가 50% 감면 혜택을 받는 산업체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얼마나 좀 들어갈까 제가 살짝 좀 자료를 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 지역이 과연 동의가 잘 나올까요? 사업 진행이 잘 될까요? 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플래닛이나 닥터빌드에 가면은요, 구역도를 이렇게 지정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노후도라든가 그 다음에 세대 수 그리고 뭐 과소필지 정비 사업에 필요한 요건들이 있죠. 고밀도, 접도율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층 이하 저층 주거지. 요 요건들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과연 이곳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는데요. 그 안에서 그 소유주가 나오잖아요. 소유주의 주택들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바로 앞으로 정비사업의 동의율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난이도가 나옵니다. 난이도가 낮아야지 우리가 정비사업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난이도가 낮으려면은 공동주택 수가 많아야 돼요. 공동주택 수가 많아야 공중주택의 소유자들이
동의를 잘해줍니다. 그들은 어차피 공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나 연립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그대로 거주하시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난이도 볼 때요. 정비업체들이 보는 난이도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이 많을수록 난이도가 낮아져서 사업하기가 쉽다라고 보통 정비 업체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그 새로운 그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의율을 받을 때 말이죠.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그 요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동의를 잘해준다고 하고 공동주택이 많으면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4구역에서 이 난이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몸테크를 하시면서 재개발을 할 때 난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다. 재개발할 수 있게 되는 확률이라든가 순조롭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게 4구역이잖아요. 요 4구역 이 4구역에서 지금 전체 여기 보십시오. 노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노후도가 현재 건물 노후도 66%에서 노후도는 66% 이렇게 들어갑니다. 충족을 하지요. 그런데 난이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기존 주택수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주택수는요. 총 1170호예요. 1170호인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동주택이 1094호예요. 그리고 단독이 지금 76세대입니다. 여러분, 자, 이 공동주택이 1094면 우리 여기 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신속통합. 신통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통 어떻습니까? 동의율 얼마 받으면 되죠? 75% 받으면 되잖아요. 75% 받으면 되는데 이 공동주택이 동의를 잘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공동주택 무려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습니다. 네.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공동주택이 80%가 넘어요. 우리 동의율 75%만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이 80%가 넘어요. 한 88%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의 숫자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재개발하기 쉽다. 동의율 받기 좋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종전가액,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업성, 추가 분담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추가 분담금이 없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또 반대를 하고 동의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남았어요. 1차는 이제 공동주택이 이렇게 80%가 넘기 때문에 그냥 받는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하나 남아있죠. 사업성이죠. 추가 분담금. 이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부터 조금 귀를 쫑긋 아니면 조금은 정신을 맑게 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숫자가 좀 나오는데 대략적인 거니까 우리가 사업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 그래도 조금 알아두시면은 정비 사업이라는 거가 이렇게 사업성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분담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강남권이라는 것은요,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의 입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 강북권은 동의가 참 잘 나오긴 하는데 1차는 잘 나오는데 2차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 추가 분담금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여력이 안 되시는 또 소유주분들이 많다 보니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그 건설사가 선정이 잘 되지도 않고 선정되어지다가도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협상이 안 되니까요. 추가 분담금은 소유주들은 많이 못 내겠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건설사는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또 높게 책정을 해서 그 일반 분양분을 매도를 해서 청약으로 매도를 해서 그걸 사업비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가가 낮잖아요. 높은 분양가 책정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강남권은 그렇지 않죠.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무려 20억이 넘는데도 엄청난 청약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강남권의 강남구의 개포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그 벨트라인에 어떻습니까? 벌써 30평대 35억, 25평 26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분양가도 당연히 이곳은 앞으로 남아있는 개포 6단지든 7단지든 20억이 넘을 게 당연하죠. 국평 8사가 한 20억 이상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한데 그게 일반 분양가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가는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가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포 사동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계산이 나왔는지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봤을 때 지금 여기 평당 공사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9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1000만 원으로 잡으면 되는데 950만 원 정도로 잡았고,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한 약 2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수입은 지금 우리가 일반 분양가, 이 일반 분양을 매도를,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팔아서 우리가 수입을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평당 한 8,4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살짝 높기는 합니다. 한 7,500 정도 잡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가감하면 되니까.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의 한 8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높게 잡은 편이긴 하죠. 보통 한 70% 정도 잡는데 80% 정도 잡았어요.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비례율, 종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조합원 가격 있죠. 이 분양가, 이 조합원 분양가를 모두 합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한 가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 때 총 수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 분양가, 그죠? 일반 분양을 해서 매도해가지고 나온 총 금액이에요. 전체. 그죠? 이게 총 이제 수입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많이 나올수록 좋다는 건 용적률이 높아서 세대수가 많아서 조합원 거 이외에 그 여분이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하고도 많이 용적률 상향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용적률은 층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개포나 양재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높게는 못해요. 그래서 용적률 한 200% 정도 됩니다. 아주 높은 편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한 300%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300% 다 받는 데는 없어요. 보통 250 전후로 받게 되는데 여기는 한 200% 정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여기 세대수가 1170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상 세대도 이렇게 200%로 했을 때요. 200%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977세대가 나옵니다. 예상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합원 세대수를 빼야 되겠죠? 그럼 조합원 세대수를 빼면은 여기가 1170호. 조합원인이 세대수를 빼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한 800세대 정도 나오죠. 800세대 중에서 일부 한 15% 정도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나 기부 체납식으로 임대주택을 넣게 돼 있습니다. 압구정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800여 세대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한 15% 비율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한 700여 세대가 넘게 되죠. 한 700말 정도, 780세대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한 이 780세대, 800
800세대로 하죠. 이 800세대를 이제 전체 우리가 평당 8,450만 원으로 했을 때 이제 가격들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뭐 30평만 해도 얼마 정도 되죠? 한 뭐 4억 정도? 아니 24억 정도, 23억에서 24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3억 몇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30평대가 뭐 이렇게 돼서 계산이 다 나온 총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라고 하는 건 전체 모든 1170호에 대한 어떤 건축을 했을 때 공사비 950호로 잡았을 때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비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219.54%가 나옵니다. 비례율 200%대 나오는데 없어요, 여러분. 사실 조금 높게 잡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219가 아니라 한 뭐 200 정도로도 너무 낮춰 200만 나온다 해도 엄청나게 좋은 지금 사업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상담을 했던 어머니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 청년이 뭐 구입을 하나 하는 주택이 있다 했을 때 그 주택으로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도 어머니와 같이 거주를 할 때는 너무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3룸 정도 되는 주택입니다. 어머니와 거주를 하면서 3룸 정도 되고 그리고 이곳은 새 주택이에요. 새 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가격이 한 7억 9,100만 원 정도 되는 한번 주택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특히 제가 이게 새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이 자체로도 그대로 감정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한 10년 아니면 20년 된 주택이라고 하면 건물분을 모두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요 금액이 그대로 종전 가격이 될 수 있는 걸로 샘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 주택, 이번에 준공이 된 주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요 금액은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혹시라도 중간에 뭐 청약을 하고 싶을 마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공시가가 거래가의 한 50% 정도 돼서 5억 이하인 주택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5억 이하가 되었을 때는 우리 88 주거 안정 공급 대책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혼부부들도 뭐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주거 안정 공급 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시세보다 공시지가죠. 50%죠. 보통 시세의 50%가 공시지가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억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청약을 할 수 있는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청약도 뭐 노려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뭐 4억 정도가 있으시니까 나머지 한 뭐 3억 정도, 우리가 3억 원 이하는 뭐 버팀목이라든가 아니면 디딤돌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서 또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면은 대출 디딤돌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잡아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종전가액이 7억 9,100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권리가액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종전가액은 내가 그대로 감정을 받아서 나온 가격이고요. 권리가액은 우리가 비례율 계산했죠. 비례율이 그래서 중요한데 비례율 숫자가 클수록 권리가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 거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내 거를 100%로 봤을 때 나머지 그러면 이게 100%를 뺀 119.54%만큼을 더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7억 9,100만 원이 17억 3,656만 1,400원이 나의 권리가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권리가액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스타트하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가면 건설사가 선정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책정이 됩니다. 건설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비를 뭐 950으로 잡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5평은 얼마, 그 다음에 뭐 28평은 얼마, 이게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가가 18억 7,50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건설사가 선정돼서 건설사가 지금 내준 분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8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1억 나왔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한 24억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 분양가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조합원가는 어떻다고요? 한 80%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비례율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80% 역으로 갔을 땐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15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8평은 16억 8천. 그리고 33평은 19억 한 2천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요즘에 33평 뭐 이런 것도 좋지만 25평만 돼도 화장실 2개, 방 3개인 거 아시죠? 굉장히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하지 않고 뭐 25평을 받는다 했을 때는요, 이렇게 돈이 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금 권리가액이 17억이 넘는데 25평이 지금 조합원 분양가 80% 수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15억.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원가와 나의 권리가액의 차액,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내서 추가 분담금인데, 지금 저희 비례율 219.54%로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도리어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2억 3,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28평. 한 5,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우리 환급 받을 것이냐? 28평이면 거의 30평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넓은 거, 큰 거를 갖겠다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한 1억 8,300여만 원 정도를 추가 분담금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불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지불할 것들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하고 조합원하고 또 계약서를 씁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한 한 10%만 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입주 때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똑같습니다. 일반 분양 받는 거랑.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례율 뭐 한 219%라고는 했지만 뭐 일반 분양가를 좀 살짝 높게 한 거는 있어요. 한 24억. 요즘에 한 22억이니까 어떻게 추정한 거냐 하면 그래도 이게 건축이 돼서 재개발이 들어갈 때는 또 한 그래도 뭐 5년이든 정도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어요. 5년 정도 지금 추정을 해서 금액을 사실은 환산을 했습니다. 5년에서 7년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분양가가 요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현재가 22억이니까 5년에서 7년이면 24억? 충분히 되죠. 그래서 지금 왜 24억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라고 문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급이 되어지는 분양가와 이게 책정이 되는 것, 청약이 나올 때는 한 5년에서 7년을 우리가 소요가 된 것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을 하자면 또 신통에 대해서 한번 저랑 공부를 해보시면은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가가 아니라 미래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4억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도리어 환급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분석 드린 곳이 개포 4구역입니다. 신통 했을 때 비례율 이렇게 나오고 사업성 이렇다. 그렇다면 1차 관문인 동의를 받는 공동주택이 벌써 80%가 넘는다라는 거. 2차 관문이 사실은 가장 어렵다. 사업성이 잘 나와야지만 동의를 해주는데, 이렇게 한 중간 가격 7억 9천 정도 되는 이 지금 종전자산가액을 계산했을 땐 도리어 환급을 받는 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곳에 어떻습니까? 거주하시면서 한 3룸 정도 되는 이런 가격으로 거주를 하시면서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서 지금 뭐 30억 클럽의 아파트를 보유하실 수 있는 건 어떨까 해서 생각만 해도
좀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노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게도 장가도 가고 할 때 이렇게 좋은 또 자산으로 30억 클럽에 들어가는 거 보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슴 뛰는 거주, 행복한 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들도 전세에 거주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3룸을 기준으로 했지만 2룸 정도 됐을 때는 한 뭐 6억 중후반이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전세에 한 3, 4억짜리 들어간다고 할 때 대출을 도리어 좀 더 생각하셔서 한 뭐 6억짜리를 거주하시면서 미래의 30억 클럽을 내 집장만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난이도까지 보면서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상담을 오신 사례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투자라는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그런 것이 부동산 투자고 돈 있는 여유로운 자가 투자 내지는 투기 막 이렇게 가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실거주를 하면서 내 집장만을 할 수 있는, 물론 이미 내 집장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 집장만으로 내 자산을 좀 더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초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출이 소비가 아닌 또 투자라는 관점에 그런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알차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내 집장만으로.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강남 여러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전하고 실행해 보는 분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해보십시오.